안녕하십니까. ACG 솔루션의 대표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 52강의 제로 성장기의 생존 대안. 요즘같이 그 어려운 시절에 저성장기를 넘어서 요즘은 L자 성장, 거의 이제 제로 성장에 가까운 시대죠. 이게 이제 거의 2% 내지 3% 정도밖에 성장성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 성장기에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대안이 뭘까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 이전 투구 경쟁 시대의 강한 기업입니다. 이전 투구라고 하는 거는 진흙탕에서 개가 싸운다 뭐 이런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처한 사항을 보면 제로 성장기의 이전 투구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량은 작고 공급은 넘치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고 과잉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 시대, 이전 투구의 경쟁 시대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대안이 뭘까?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제로 성장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제로 성장기의 생존 대안을 보면 지금은 이전 투구형 잔혹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저성장이 저소비로 이어졌고요. 저소비가 이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결국은 치킨 게임을 거쳐서 이제 이전 투구 경쟁으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전 투구 경쟁 시대에 강한 기업인 어떤 기업이냐? 살아서 남아 있는 기업이 강한 기업인 것이죠. 고도 성장기의 경쟁은 시장 분할 싸움이고 계급 간의 경쟁이고요. 원칙과 룰 속에서 경쟁을 하는 윈윈 싸움이죠.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기의 경쟁은 시장 쟁탈 싸움이고 체급을 무시한 싸움이고 이기는 것이 우선인 시대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윈로스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그 판매 양으로 승부한다든지 뭐 이익과 양을 가지고 큰 이익을 내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철차 탕막형 뭐 경쟁 또는 상호 공존하면서 경쟁, 뭐 체급 간의 경쟁에 뭐 젠틀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그래도 원칙과 룰이 있고요. 상대방의 수 읽어가면서 전략적인 경영의 시나리오가 존재하던 이런 시대가 이제 고도 성장기의 경쟁이라고 본다면 저성장기의 경쟁은 뭐 외형과 질보다는 그 내실 위주의 전환, 우아한 경쟁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고요. 죽기 살기 경쟁, 이전 투경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기업이 생존하고요. 원칙과 룰이 무시되고 있고 진흙탕 싸움이면서 도메인이 상실된 경쟁 시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한다. 이런 거. 설령 그것이 악성 수주라 할지라도 당장 고정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이전 투구 경쟁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 작은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매출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토탈 매출을 보면 그 매출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챌린지 매출이 있고 그다음 포텐셜 매출이 있고 그다음 비지블 매출이라는 게 있죠. 비지블 매출은 실현 가능한 매출, 달성 가능한 매출을 얘기하고요. 포텐셜 매출은 우리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잠재 매출이라고 보고요.
챌린지 매출은 상당히 도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이고 실현 가능성이 좀 약한 그런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매출을 가져갈 때에 회사는 BEP라는 게 있어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이제 고정비를 이제 와 변동비가 만나는 점에 매출 구성이 있는 BEP 매출이죠. BEP 매출 이하가 되면 적자고 BEP 매출 이상이 되면 흑자가 나는 건데, 이 BEP 매출을 V 매출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지불 매출이 BEP 매출이 된다면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안정성 있는 기업이 사실은 강한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P 매출 정도를 이제 비주얼 BEP 매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C 매출이 BEP 매출인 기업도 있어요. C 매출이 BEP 매출인 기업은 거의 흑자 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P 매출이 BEP 매출인 경우에는 약간의 매출이 감소가 일어나면 바로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불 매출을 BEP에다 맞춰놓고 P 매출이 이제 비주얼 매출의 한 30% 정도 추가되는 매출로 본다면 경영 안전율은 한 30%가 되겠죠. 30%의 매출이 빠진다 할지라도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보 가능한 비지불 매출을 BEP 매출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끔 고정비를 일치시키면 이런 기업들은 안정성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안정성 있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수요가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수기의 매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비지불 매출에 회사의 고정비 선을 맞춰놓는 것,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전 투구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매출 중에서 V 매출은 뭐고 P 매출과 C 매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C 매출과 P 매출은 전략적 선택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성장하는 고객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경우고, 기존 제품에 적용 가능한 고객이고 시장 확대형 고객으로서의 발굴된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매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V 매출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고정 고객, 단골 고객, 신뢰할 수 있는 고객, 로얄 고객이죠. 로얄 고객에 우리가 물량이 유지되면서 관리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요 기존 고객의 MS를 유지한다든지 MS 기존 고객 안에서 매출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만족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이탈 방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물량 변화라든지 사양 변화, 품질 변화, 납기, 가격, 다양성 등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고객 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의 변화의 트렌드를 열심히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일치하는 이 고객군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비지불 매출은 우리가 소위 단골 고객, 우리를 자사를 선회하는 고객, 고정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고정 고객으로 비지불 매출을 채울 수 있다면 안정된 물량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이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 소위 이전 투구형 잔혹 경쟁 시대에는 내가 최소한도 비지불 매출을 안정된 기존 고객 쪽에서 확보를 하고, 그 여유 속에서 이제 새로운 P 매출과 C 매출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고객을 관리하는 것,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
기존 고객의 그 불만 요소를 빨리빨리 대응해 가는 것, 그리고 기존 고객의 변화 트렌드를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가는 이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이전 투구형 잔혹 경쟁 시대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이 비지불 매출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고객을 찾아가고 신규 고객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후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출혈 경쟁은 악성수주로 갈 수밖에 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뭐 원가 이하로 온다든지 아주 달성 불가능한 납기를 뭐 가져온다든지 특주 사양에 대한 것들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정 고객을 통해서 비지불 매출을 만드는 이 전략이야말로 저성장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한계이익률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한계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이제 변동비를 뺀 것을 한계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이익의 누적이 고정비를 넘는 요 시점이 우리가 연중해서 예를 들어서 뭐 3Q 10월 정도의 고정비를 이제 한계이익 누적이 넘어진다면 11월, 12월 4Q에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이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적 한계이익률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요게 2Q면 뭐 아주 해피한 기업이고요. 이게 뭐 3Q 정도 됐을 때에 누적 한계이익률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선이 된다면 나머지 4분기는 전체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이익 누적이 고정비를 커버를 하고요. 남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그 변동비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의 탄력성과 시장 개척의 역량을 가질 수 있고요. 가격 파괴 정책을 펴도 회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한계이익의 누적치가 10월, 그러니까 3Q게 되면은 이제 9월 말이게 되겠죠. 9월 말까지 고정비를 남기고 그 이후에 남은 한 1, 4분기는 하나의 분기는 여러분들이 가격의 어떤 탄력적인 정책을 펴서 경쟁사를 따돌린다든지 경쟁사를 초월할 수 있는 정책을 피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고 보고, 이 4, 4분기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그 확보한 고객은 그 다음 해에 지속적인 고객으로 거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이익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이익으로 고정비를 감당하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계이익률과 고정비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전 투구형 잔혹 경쟁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이 이제부터는 그 기존 시장의 한계점에 봉착을 해 있죠. 그래서 가치 혁신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가치 혁신을 추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부정하는 기업이 사실은 강한 기업인 거죠. 대체적으로 기존 사업의 모델을 가지고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경영을 하면 기존 가치 사슬을 새롭게 재검토해서 프로세스를 개혁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 모델에서 신규 제품 및 서비스로 가게 되면 시장 창조형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모델을 가지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질서 파괴형이 되는 것이고요.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신규 사업 모델을 가져간다면 사업 창조형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형 사업에서 질서 파괴형 또는 사업 창조형, 시장 창조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기업으로서 강한 기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사업 구조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품목을 버린다든지 또 강점을 강화한다든지 프로덕트 믹스를 전략적으로 수행한다든지
단순화를 시도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가치 혁신의 여러 가지 도전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슈퍼호텔 가치 혁신은 제거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크인하고 추가 요구 체크아웃을 생략하는 그런 그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든지, 또 강화하는 경우는 나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의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가져가되 입석식 테이블을 써서 회전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강화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매나 판매나 판촉을 믹스해서 약품을 파는 데서 생활 잡화도 같이 판다든지 하는 것은 믹스형이 되겠고, 북 오픈하는 데서 헌책을 10%로 구매해서 새 책과 같이 포장해서 팔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이거는 단순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치 혁신을 통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로 성장기에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도 성장기에 윈윈 싸움이 이제는 저성장기에는 윈로스 싸움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비지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BEP 매출로 매칭시켜가는 그 안정성 위주의 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비지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고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출인데, 이 고정 고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출이 안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계 이익률을 가지고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3Q 안에 만들고 1분기 정도는 변동비 수준의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해서 경쟁사를 따돌리고 다음 해에 고객을 확보를 해가는 전략이 중요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치혁신형 경영을 추구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기업이 진정한 강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제로 성장기에 생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경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작은 영감을 얻어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로 성장기의 생존 대안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